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부닥터 최진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단 한 가지 방법,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이루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있고 성공하게 대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내가 뭔가 꿈꾸는 꿈과 나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것부터 꿈을 이루는 작업이 시작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저는 이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해서 스포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하는 것도 좋아하는데, 일본에 가장 성공한 야구 선수 중엔 스즈키 이치로가 있고요, 축구 선수 중엔 혼다 다이스케가 있죠.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얼마나 대단하면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의 MVP가 됐죠. 근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스즈키 이치로 선수가 초등학교 일기장에 썼던 내용입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몇 개 구단에서 1차 지명을 받고 어느 구단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하고 일본에서 MVP를 받고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해서 타율 몇 할, 안타 몇 개, 메이저리그에서 등번호 51번을 달고 명예전당까지 갈 것이다 라는 목표를 초등학생 스즈키 이치로가 일기장에 썼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현실로.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똑같은 예로 혼다 다이스케라는 일본에서 가장 성공한 축구 선수도 몇 골을 넣고 어느 구단에 진출을 하고, 야구에서는 최고의 무대가 메이저리그인 것처럼 이탈리아 세리에의 AC 밀란이라는 구단에 들어가서, 보통 축구 선수 중에서는 에이스들만 달 수 있는 게 등번호 10번이거든요. 등번호 10번을 달고 뛸 것이다, 연봉은 얼마를 받을 것이다, 이런 거를 혼다 다이스케도 초등학교 일기장에 다 썼습니다. 초등학생 혼다 다이스케의 꿈이 결과적으로는 성인이 돼서 다 이루어졌어요. 스즈키 이치로든 혼다 다이스케든 초등학교 때부터 본인이 살고자 하는 인생, 본인의 꿈을 항상 꿈꾸고 적고 노력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디테일했던 하나하나의 내용들이 다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디테일하게 다 이루어진 게 너무 소름 돋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재능이 뛰어난 사람들이니까 그런 거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운동이라는 분야는 사실 재능이 많이 적용되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남긴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단적인 예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사람이 어떻게 소설가가 됐냐, 이 사람이 원래는 젊었을 때 허름한 재즈바를 운영하던 그냥 평범한 시민이었어요. 소설을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라카미 하루키가 퇴근을 하고 야구장에 갑니다. 평범하게 그냥 맥주 한잔 마시면서 야구를 보다가 어느 선수가 야구공을 딱 쳤는데 뿅 날아가는 그 야구공을 딱 보는 순간 소설을 써야겠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을 들고 야구장을 나와서 바로 집에 가서 부엌에 앉아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썼던 소설을 가지고 등단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일본을 뛰어넘어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의 주인공인 소설가가 됩니다. 이 무라카미 하루키의 이런 영감을 얻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냥 야구장을 갔고 야구장에서 어떤 선수가 친 공을 딱 본 순간 문득 나는 소설을 써야겠다, 근데 그 영감을 받고 집에 와서 그것도 부엌에서 소설을 쓰기 시작하면서 계기로 이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소설가 중에 한 명이 된 거거든요. 이 사람이 뭔가 소설적 재능이 있거나 그 전에 소설을 써봤던 사람도 아니에요. 야구장에서 경험 하나로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삶을 살면서 그런 순간이 항상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그냥 무시했거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내가 어떻게 소설가가 돼, 내가 어떻게 100억을 모아, 본인의 그런 것들을 무시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평범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무라카미 하루키는 보고 야구장에서 떴던 야구를 보고 소설가가 됐는데, 나도 과연 내 인생에서 어떤 그런 순간이 있었을까를 되짚어 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소름 돋게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더라고요. 사실 저도 평범한 직장인으로 외국인 카지노 딜러로 생활을 하다가 입사 한 6년차 됐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카지노 딜러는 보통 4일 근무, 6일 근무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 40분 일하고 20분 쉬거나 60분 일하고 20분 쉽니다. 그 8시간 근무하면서 요거를 반복하다가 퇴근을 하는 건데, 집중해서 게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분의 쉬는 시간이 40분이나 60분마다 계속 주어집니다. 쉬는 시간에 카지노 딜러들은 뭘 하느냐, 지금이야 좀 달라졌지만 저 입사했던 25년 전 그때는 고참들이 남자 휴게실에서 제일 고참일수록 앞자리에 앉습니다. 대형 TV에 채널권을 가지고 TV를 보세요. 이 후배들은 뒷자리에 앉아서 고참이 튼 채널에 TV 프로그램을 봐야 되는 게 휴게실 문화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싫어가지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책을 보고 지냈었는데, 신입사원 때 그 입사 6년차 될 때 어느 날이었는데, 저도
저도 근무를 마치고 20분 쉬러 휴게실에 딱 왔는데 고참들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TV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하게. 저보다 10년, 15년 선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채널을 돌리면서 TV를 보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카지노 딜러라는 연봉도 높고 생활하기도 편한 이 여기에 습성에 젖어서 생활한다면 내가 10년, 15년 후에 저 선배들의 모습과 똑같이 맨 앞자리에서 TV를 보면서 대출이자 걱정하고 자녀들 사교육비 걱정하고 고용불안 상태에서 소모되는 인생을 살겠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든 거예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저는 진짜 소름이 싹 돋으면서 그날이 모닝타임이었거든요. 모닝타임은 새벽 5시에 출근해서 낮 1시 40분에 퇴근하는데 광장동에 있는 워커힐 호텔 딱 퇴근을 하고 걸어서 광진정보도서관이라는 도서관에 걸어서 내려갑니다. 다수성가한 부자들의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낮 2시니까 거의 밤 8시 될 때까지 책을 한 2권 정도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날도 퇴근하고 도서관을 가고 그 다음날도 퇴근하고 도서관 가고 3개월 정도 동안 다수성가한 부자들이 쓴 책들을 거의 100권 가깝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그걸 계기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공통점이 누구나 부동산 투자는 했다라는 걸 발견하게 됐고, 아 그러면 나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한테 하나도 물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나도 부동산을 공부해야 되겠다, 부자가 되려면 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게 되고 경매로 공부하게 되고 경매로 성공하고 나서 재개발 재건축을 공부하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으로 성공을 하고 또 건물 투자로 공부하게 돼서 건물주가 되고 부동산 투자로 이제 경제적 자유 이루고 지금은 제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도 삶의 어떤 순간이 오면 그것들을 무시하지 말고 즉각 실행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야구공을 보고 집에 오자마자 부엌에서 소설을 썼던 것처럼 제가 휴게실에서 선배들의 모습을 보고 도서관에 가서 자수성가한 부자들의 책들을 읽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영감이 떠올랐을 때 그 순간 실행으로 옮긴 게 여러분들의 전체 인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실행하는 순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즈키 이치로나 혼다 다이스케 또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주위의 사람들한테 항상 말했대요. 나는 앞으로 1조 원의 매출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가 이름을 떨치는 기업가가 되겠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야 네가 1억 10억 100억도 아니고 무슨 1조 매출의 회사의 오너가 돼 라고 비웃었지만 이 사람은 항상 구체적으로 자기의 목표를 주변에 말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1조 원이 넘는 조단위의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오너가 돼서 전 세계에 사람들이 다 아는 기업인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꿈을 구체적으로 주변에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저는 초등학교는 아니었지만 저는 20대 초반부터 버킷리스트를 꾸준히 썼거든요. 저는 한 거의 100개에서 150개의 버킷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이룬 것들도 있고 계속 이뤄 나가는 것도 있고 아직 시도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직장이었던 제가 그때 썼던 버킷리스트를 한번 보면 1억 원 기부하기, 강남의 건물주 되기, 대학 교수가 되기,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기, 3개 외국어 능통하게 구사하기, 피트니스 대회 가서 우승하기, 철인 3종 완주하기, 내 브랜드의 투자법인 회사 대표가 되기. 지금 말한 것들이 20대에 제가 썼을 때는 과연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 허무맹랑한 목표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나열한 이 목표들은 40대 후반이 되기 전에 이미 다 이룬 목표들이거든요. 내가 뭐 3개 국어를 마스터해, 내가 강남의 건물주가 돼, 내가 자산을 100억을 모아, 내가 월에 1억씩 벌어, 이런 것들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매일매일 꿈꾸면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삶에서 어떤 영감을 얻는 그 순간이 오면 바로 실행으로 옮겨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근데 나는 진짜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영감이 떠오른 적이 없다. 그럼 영감이 어떻게 해야 떠오르느냐, 이게 또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 방법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저기가 가고 싶은데, 저게 먹고 싶은데, 어떤 책이 문득 읽고 싶은데, 어떤 영화가 보고 싶은데, 뭔가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문득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걸 하세요. 그럴 때 영감이 떠오르고, 저도 최근에 미국 카리브해 크루즈 여행을 갔다 왔는데 설 연휴 기간에 혼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근데 엄청난 영감들이 떠오른 거예요. 크루즈에서 런닝머신을 뛰거나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칵테일 한 잔을 마시거나 그러면서 떠올랐던 영감들을 메모장에 적어놓은 걸 귀국해서 보니까 38개더라고요. 이미 제가 지금 여행 갔다 온 지 2주가 안 됐는데 그 38개 중에서 20개는 이미 다 이뤘어요. 저는 그 크루즈 여행을 그냥 소비적인 여행을 한 게 아니라 거기서 수많은 영감들이 떠올랐고 그거를 제 생활에 적용해서 또 제가 발전하고
제가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활용을 한 거거든요. 정리를 해드리면 뭔가 끌리는 것들을 해라. 그리고 끌리는 것들을 하는 데서 오는 영감을 무시하지 말고 메모를 하거나 바로 실행에 옮겨라. 뭔가 내가 끌리는 것들을 할 때 구체적으로 쓰고 꿈꿔라. 그걸 한번 시작했으면 꾸준히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실행해 나가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